충남도는 이전에 따른 피해 지원을 아산 등 평택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정부의 반대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우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행금 천안시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말까지 4가지 부문의 시민 대상과 명예시민 수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즉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가 먼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평택시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아산시 등 주변 피해 지역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법 개정 촉구에 나선 충남도. 지난해 10월 개정법 발의에 이어 지난 3월 정치권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충남도는 동일한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또 국방위원회, 국방부,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부 부처와 소통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군 기지 피해 조사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열린 6일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당선 무효형은 면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김행금 의원. 자신의 채무와 보험 등 1억 6,800만 원을 신고서에 누락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공직자 재산 등록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 표지조차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재산 정보는 후보자의 청렴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라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다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데 유죄가 나온 부분은 억울하다면서도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명한 판단에 감사할 뿐이에요. 네, 항소 계획도 있어요? 없습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천안시의회 정당 구도에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회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14석, 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김 의원이 낙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됩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7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국가산단 예정지에서 300건이 넘는 투기 의심 사례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부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원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 세종시는 이곳 약 275만 제곱미터 면적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첨단 신소재 부품 업종을 집중 유치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1년 12월 산단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으며 최근엔 환경영향평가 등 4대 행정 절차를 마치고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협의까지 완료되면 이제 산단 지정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와 국가산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됩니다. 중토위의 공익성 평가가 한 7, 8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와 국토부 자체의 국가산단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돼서 국가산단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8, 9월쯤 산단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초 착공, 2029년 준공하는 흐름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착공과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춰지게 되는 건데 이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함께 농지 전용 협의가 생각보다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최대 관건은 역시 토지 보상. 예정지는 물론 주변 지가가 너무 올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원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의 좀 반발에 대한 것을 왜 하나를 또 우리가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 소통해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생계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17일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립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제품 판매전과 함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활동과 로컬푸드 장터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과 나눔 등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그림과 초성 글짓기 작품 전시회도 열려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말까지 시민 대상과 명예시민 수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우선 세종시민대상은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문화, 체육, 사회봉사, 효행, 특별공로상 등 총 4가지 부문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특별공로상은 별도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또 명예시민은 외국인 재외동포나 다른 시도 인사 등 세종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각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 등 세종시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전 분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는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모두 15팀을 선발할 계획이며 다음 달 15일 열리는 본대회에서 최종 우수작을 가리게 됩니다. 입상자에게는 1등 300만 원 등 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시 청년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천안의 랜드마크인 천안 삼거리공원, 지난해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데요.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 삼거리 공원입니다. 흥타령 춤축제 때 사용하던 공원 주무대는 철거됐고 지하주차장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한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 134억 원에 시비 436억 원을 더해 총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총 2단계로 추진되는데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251명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생태 연못 등을 갖춘 자연마당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그 1단계 사업인 지하주차장과 자연마당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마당에는 생태 하천, 그다음에 항토길,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들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 사업은 축제와 놀이, 녹색, 물빛 등 총 4가지 테마 정원을 조성합니다. 새로 정비되는 삼거리 소하천을 중심으로 수변 무대와 산책로가 조성되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집니다. 물빛 정원이라든지 놀이 정원 이런 4가지 테마로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시는 내년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025년에는 삼거리 공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58%, 약 1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지난 1월과 3월 선납 신청을 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달 중에 선납 신청을 할 경우에도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천안시티FC가 지난 11일 부천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비겨 창단 이후 2번째 승점을 따냈습니다. 천안은 후반 39분까지 부천에 뒤지다가 교체 투입된 윤용호의 프리킥골로 동점을 이뤄냈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창원에서 열린 경남FC와의 원정에서 경남 원기종의 멀티골로 내주며 1대2로 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이나 표현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답답할 때 많으시죠? 저도 상황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나름의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처럼 답답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청년들 저같이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천안청년센터 이음에서 청년들의 감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의 숲 탐험대 참여자를 모집하네요. 감정의 숲 탐험대는 감정 표현이 서툰 청년들을 위해 매주 셋째 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천안의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팀에서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청년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질문해보고 참여자들과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랍니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 30명이며 오는 15일 목요일까지 천안 청년센터 이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우리 청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 소식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청년들의 표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소식도 달달한가 봅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상송상청이 2023년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네요. 짝짝짝. 그런데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했답니다.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홍진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금은 의미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여성 청소년 시설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은 관내 여성 청소년 시설에 지원되어 이용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랍니다. 상송상청은 청소년이 수련관의 주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기구랍니다. 우리 상송상천 의원님들 모두가 전사이십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안부도 전하고 맛있는 육개장도 한 그릇 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우셨지요. 면 지역들은 웬만하면 어느 마을에 누가 사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승승장군 장군면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2년을 지어버리고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벌였네요. 지난 토요일 장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군면 면민화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퓨전 사물놀이, 벨리댄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궜는데요. 본 행사에서 공굴리기, 남녀 페널티킥, 바구니에 공 넣기 등 명랑 경기와 주민화합 행사 순으로 진행을 했어요. 상상이 가시죠? 큰 공을 굴리면서 하하호호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모두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소통하며 이웃들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참 잘하셨습니다. 정은주 장군면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이웃 주민들과 한층 더 화합하는 승승장군 장군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네요. 승승장구하는 승승장군 장군면 최고! 최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행정 대집행으로 인한 철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회와 못 치운다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상반된 입장은 여전합니다. 인천대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도비 지원을 높여달라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인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도 절차와 논의 없이 추진된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킥보드 고라니, 일명 킹란이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 인명피해가 충남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만 70%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2년 전 법도 한 차례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가. 전동 킥보드가 좁은 도로 사이를 비집고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비켜갑니다.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에 2명이 올라타 위태롭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학교 그냥 주변에서 2명씩 타는 경우 그냥 많이 봤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좀 뭔가 좀 아슬아슬해요. 학교가 또 경사도 있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 위험 탓에 안전모 착용, 인도 진입 불가 등 관련법이 한 차례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지만
자전거 도로의 75%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이뤄진 점도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들이 얽히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다가 앞으로 갑자기 빨리 튀어나올 때도 있었고 둘이 타다가 조금 이렇게 휘청이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것도 많이 몇 번 봤었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위험한데 싶은 적이 많았어요.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딪힐 뻔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20년에는 20명, 21년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한 42명, 22년에는 78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보험에 대한 부분, 대여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명시에 대한 부분이 좀 원만하게 좀 돼서 안전한 그런 이용 편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더 이상 도로 위 보행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킥라니가 아닌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찾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이 세종시 일부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원아의 건강과 기초체력 증진 등을 위해 올해 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300만 원의 예산을 유치원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 유치원은 지역사회 수영장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유아 생존 수영을 가르치게 됩니다.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공고1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2년 이내 미취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지면서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로 이르렀는데요. 식중독에 노출되면 발열과 복통부터 심하면 신경마비나 근육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리 단계에서의 주의는 물론 음식 보관 온도를 잘 지키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